또 낫긴 나은데, 아휴. 우리 이제 원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원진도가, 원래는 합의 나가면서 우리 방학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방학부터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제 새는 바람에 좀 그렇게 그랬는데, 방학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게, 전생부터 내려온 어떤 전생부터 내려온 기질, 그 다음에 성품, 이걸로 본다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인, 묘, 진, 이렇게 딱 갖출 필요 없이, 그죠? 인, 이렇게, 그 다음에 인진, 진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방합의 기질로서 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은, 바뀌지 않는 바뀌지 않는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시작을 하면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한 동네에서 계속 논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한 동네에서 논다. 그래서 내도록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제가 방합 중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삼자를 다 갖춘 경우 있죠. 삼자를 다 갖춘 경우 보니까 뭐냐면은 인묘진이 있는 경우에는 천간이 뭐금 상관없이 거의 다 교육이라 교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갖추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오미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성에 굉장히 인연을 많이 가지는 모양이고, 신유술은 주로 의학이 아니면 거의 금융, 우리 금기를 그대로 드러낸 모양들, 이렇게 금속을 다룬다든지 요 모양들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종교성, 철학성, 그죠? 굉장히 삶의 모양이 소극적인 모양을 잘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지지만 지지만 보고도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대운 필요 없고. 왜냐하면 바뀌지 않는 기질성 때문에 인묘진이 있잖아요, 그죠? 인묘진이 있으면 신이 오면 그죠? 신의 우리가 신자진의 조화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죠? 묘가 오면 그죠? 이렇게 신유가 오면 합의 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죠? 예, 합의 속성을 가지게 되고, 술이 오면, 그죠? 묘술합으로 다시 이걸 잡아들이는 역할을 또다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화적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런 형태의 사람들이 뭐냐면, 신년에 찾아오면 변동하려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딱 그거라니까, 이렇게. 한자만 있으면 탁 치면 탁 튀는데, 탁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합이 있는 사람들은 첫 해 치면 둘째 치면 셋째 쳐야 이 정도로 이렇게 변화 요소들이 굉장히 적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재송으로 쓰든 뭘로 쓰든 사실은 뭐냐면 지지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글자들을 전부 하나의 그냥 환경으로 보라는 거죠. 육친적인 의미를 물론 부여해서 우리가 해석이라도 이제 같이 하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적으로 무엇이 세력을 얻고 있느냐. 특히 이제 경일주 같은 경우에 인묘진을 다 가지고 있다. 인묘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천간은 결실하고 매듭하고 이런 금기의 속성을 가졌다면 지지의 인묘진이 이렇게 깔려버리면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행위적인 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리버리하단 말이죠. 금기의 결에 의해서 오는 해로움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축인묘 이런 게 있는 사람들, 그죠? 여기에 축인묘 있다. 이 축인묘 이런 식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그죠? 금기의 확실한 인묘작용에 동시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업삼합 해가지고 했었던 기억나죠? 그러니까
방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바뀌지 않는 대세라면, 이 업삼합은 상당히 재밌는 그게 많단 말이죠. 업삼합. 축인묘. 그 다음에 진사오, 미신유, 수레자. 그래서 팔자에 이렇게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뭘 하면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잘 관찰해보면 요거는 잘 못 쓰더란 말이죠. 요거는 못 쓰고 주변에 뭘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종의 기문적인 그 형태에서 축에서 경이 임묘되는 모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진에서 숙이 임수 입구가 되는 모양이고, 미에서 간목 있고, 술에서 병화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오행적인 금기, 수기, 목기, 화기를 닫아버리고 반대인자를 확실하게 열어줌으로써 뭘 하면 똑 부러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도둑놈이 돼도 화끈한 도둑놈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건데,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이 작동을 안 했다면 이것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달에서 이런 달 중 술달이나 해달, 자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술에 의하여 해와 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업의 소멸이나 어떤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양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안 했나? 했죠? 안 했어요. 이게 사람의 업보가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업론을 갖다가 잠시 하면은, 자, 지금 말하는 그 축달이나 인달이나 묘달은, 그죠? 축의 작용력이 있어야만 인이나 묘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인달이나 묘달생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온 뿌리가 원래 축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나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문둥갑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스물둔자에 기문둔갑 하면은 이 둔갑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미를 만나는 순간에 갑이 임묘를 하고 드디어 경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이 둔갑하고 경을 열면서 자기의 확실한 희생이, 갑의 희생이 경의 확실한 세상을 열어주는 음양작용을 일으켜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현생에서 살아가면서 일종의 뭐냐면 난전, 어려움 등이 따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묘의 활동에, 이렇게 요런 글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내가 번영을 하기도 하는데, 쇠퇴를 가져올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뿌리를 없애는, 그 뿌리의 흔들림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양밥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게 이제 물성을 태우면 반대로 써먹는다 이거거든요. 물성을 태우면 그 물성의 반대 성질을 이용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축달이나 인달이나 묘달생이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뭔가 될 듯 말 듯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소고기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동북간에다가 소고기를 태운다 이거죠. 동북간에다가 소고기를 태우면 일시적으로 그 업의 형태를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난전을 걸칠 때. 그래서 이 축이 원래 가져다 주는 그 방위가 동북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방에다가 그것을 태움으로써 물성을 반대로 축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니까
반대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정체되거나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저게. 그게 무당들이 쓰는 방법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쓰죠. 우리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요 자리를 뭘로 보느냐면, 저승사자가 오는 자리를 본다는 거죠, 원칙은. 저승사자. 그럼 저승사자에 대해서, 나도 저승사자를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닌데, 가르쳐 준 사람이 이제 저승사자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승사자가 뭐를 하느냐 하면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다는데, 다음에 내가 그 세계를 한번 보고 와야 내가 확실하게 설명을 할 건데, 나도 들은 대로 설명만 할게요. 그럼 그 저승사자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종의 이 냄새를 맡고 찾아 들어오는데, 월에 있는 그것을 보고 찾아 들어오는데, 그것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뿌옇게 가려지면서 일종의 전생에서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었던 이 문이 뿌옇게 하면서 시력이 안 좋으니까 딴 놈을 잡아가든지 이렇게 이제 그 희생을 다른 쪽으로 이제 치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업보를 갖다가 살짝 이제 속이는 형태로 쓴다는 거죠. 한군 두구 말고 촛불 있죠. 이렇게 초가 있으면 이렇게 초가 이렇게 피어나면 거기다가 나무 짝대기로 그냥 소고기 있죠. 요만큼 한 덩어리 이래 해갖고 쭉 태워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태운다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쓰는 양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원리가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남의 거 뺐을 때 주로 쓰는 방식이 소변 뿌리기거든요, 소변. 이게 잘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되더란 말이죠. 소변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집에 이제 전세를 안 나가는데, 그 전세에 들었던 사람이 내 경매로 샀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틴다. 뭐, 이삽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소변 뿌리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변을 뿌리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이 영역 표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아시죠?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뭐가 왔냐면, 자기 젊은 어떤 여자가 저는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젊은 시절에 처음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석 달 동안 집을 한 3번 왔대요. 술 먹고 밤에 맨날 딴 데 가자 하는 거라. 그래, 무당집을 자기가 찾아갔다는 거라. 무당이 뭐라고 양밥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요강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그 당시에 요강 쓰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비벼가지고 남편을 주되, 그걸 다 먹으면 그때부터는 집에 들어올 거다. 딴 데서는 안 잘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니까 우리가 들을 때 우스운 얘기죠. 말 같지 않은 얘기 같고. 그래 했는데, 자기가 30년을 그 남편하고 살면서 한 번도 바깥에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때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이 공부하다가 야 이게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짐승이 영역 표시라거나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소변을 뿌리고 돌아다니거든요. 동네 개도 지 구역 다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갖고 쓰는 방식을 내가 해보니까 잘 들어요. 굉장히 잘 들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망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망하게 하는 건 이제 요새는 이야기 못 하고 어찌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써봤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스님이 이렇게 절이 있는데 입구가 너무 좁은 거라. 근데 요게 다 기독교 신자 땅이라 하필이면. 그래서 길을 넓히려고 땅을 팔으라니까 시중가보다 5배 이상을 부르는 거야. 안 판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요 구역, 내 구역에다가 소변을 다 뿌리라. 계속 하니까 석 달 만에 딱, 갑자기 살아야 2배만 주고 살아요. 아이고, 사갖고 길 넓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행위들을 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해봤던 게, 새가 안 나가는데, 이제 자기 경매로 샀죠, 경매로. 샀는데 거기에 전세로 있던 사람이 이사비를 500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소변 뿌리라 한번 해봤죠. 해보니까 당장에 그냥 뭐 한 200 하자 그래갖고 합의 와갖고 보내고 그러죠. 그래 했는데 굉장히 형이 생각보다는 빨라요. 이게 빠르고. 소변을 뿌리는 건 그렇죠. 주인이 이제 내 거 하려고 내가 내 소변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 쓰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망하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타협을 어느 정도 가져다 주게 하는 요소로서 잘 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것을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 남자를 내 만들 것 같으면 만날 때마다 음료수에 자기 소변을 타는 거라. 거기서 나온 논리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나온 논리가 뭐냐면 첩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A가 남자고 B와 C가 있다. 이게 이제 부인이고 이제 보통 요 애인이다. 이렇게 이제 애인이다. 그러면 요 둘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A와 C를 떼야 되면 이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인의 속옷을 훔쳐와서 태워요. 여자 속옷은 얇기 때문에 태우면 재가 얼마 안 남잖아요. 그죠? 면으로 돼가지고. 그럼 이걸 훔쳐와갖고 태우고 나면 아까 태운다는 건 물성을 반대로 쓰게 안 됐잖아요. 그죠? 남자를 자기 남편한테 수시로 그걸 뭐 쓰레기 입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내갖고 타는 거라.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타는 거라. 그러면 무단히 A가 B가 싫어지는 거야. A가 C가 싫어지는 거라. 그냥 우리 사무실에 가서 니네 소변 먹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잘 해보면 그냥 가당치 않은 게 아니고 일리가 있다니까.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고 이러면은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데, 박모도사는 옛날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성대학교 앞에 커피숍인데 50몇 평이라. 50몇 평인데 이 50몇 평인데 하루에 손님이 1명, 2명 오는 거라. 그분이 이제 그 회사 다니다가 퇴직을 해갖고 커피숍을 차렸는데 속아서 샀는 거라. 손님이 1명, 2명, 뭐 많으면 한 4명, 뭐 이런 거라. 그래갖고 이제 사주를 보러 온 거죠. 그래, 보러 왔는데, 그래, 자기가, 이래 보러 왔는데, 와,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환장하겠다. 그래가지고 인테리어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천장을 뜯어보니까 죽은 개를 한 마리 위에 얹어놨더라네. 그래서 이제 장사님이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무당들이 쓴 양밥이다. 그러니까 고기에 걸려드는 게 돼지, 토끼, 양띠가 딱 걸려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렇게 하시라면서 또 가르쳐준 비방이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지 용띠가 걸려들 건데, 팔릴 거다. 하루에 두세 명 오는 커피숍에 누가 팔리겠노? 미친 짓이다. 그것도 커피숍이 작긴 하나. 예, 천장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속여가지고 사람을 매도를 시키기 위해서. 개 한 마리를 그냥 죽여가지고. 예. 뭐, 구포시장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개 잡는데. 그래서 한 마리 사오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 원리를 갖다가 기본 원칙을 해보면 태우면 물성을 반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뿌리면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가게 할 때도 안 나가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돌면서 태태태 침을 해주면 돈단 말이에요. 우리 에이 더럽다 태태태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한다는 거죠. 아까 저기 예. 이게 근데 애인 옷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었다. 예. 이거 진짜 그럼 그거를 그 죄를 다 매겨야 되는 거예요. 두고. 예, 수시로. 그럼 점점 싫어지는 거죠. 밥 먹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면. 어느 기간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해보면. 아예 안 들을 것 같으면, 그거 갖고 안 들을 것 같으면 보통 6개월 안에 판가름 나요. 이거 갖고 안 듣더라. 이런 거. 그게 있는데, 그건 요소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커피숍 그래서
장사 잘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팔았죠.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그런 방법으로? 아니,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요거는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야 확장이에요. 뒤에 이제 알게 되면 요거 확장인데, 진사오는 이 용을 갖다가 뭘로 보느냐 하면 생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비늘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생선을 갖다가, 이게 방위로서 동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동난간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생선도 어떻게 조금 아무 생선이나. 이제 우리는 잘 쓰는 게 뭐냐면, 그 갈치 말린 거. 갈치 말린 거를 갖다가 주로 이제 초에다가 잘 태우죠. 시장 안 다니는 것 같아. 시장에 내 있는 게 갈치 말린 건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염소고기죠. 양으로 봐가지고, 염소고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은 개고기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방위 있죠. 방위에다가 그것을 태움으로써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그 굉장히 위기에 몰리거나 할 때만 딱 써먹고, 자꾸 쓰면 이렇게 큰 효과가 없다 보는 거죠. 극단에 몰릴 때나 한 번씩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종의 뭐냐면 업삼합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팔자 딱 봤는데, 야, 미신묘 있다, 축인묘 있다. 이게 뭔가 해도 잘한다, 이거. 뭔가를 해도.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안 하고, 뒤에 이제 운에서 한자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삼기가 채워지는 걸로 보는 거죠. 일단 지상에 이제 삼기가 채워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다음에 뭐냐면, 삼합이죠, 삼합. 삼합이 계속 물고 뜯고 해야 된단 말이죠. 요 운동성에 의해서 거의 다 풀이가 다 되죠. 그래.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책이 뭐냐면, 사주정서를 봤는데, 딱 뭐라고 돼 있냐면, 인오술, 화, 염상직격,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명 있죠, 명. 그 책 보니까는 시멘트, 모래, 그죠. 물을 섞으면 콘크리트가 된다. 끝! 이래. 아, 그런갑다. 처음에 그렇게 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성이라는 거죠. 그죠. 운동성과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삼합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술, 그 다음에 사, 유, 축, 그 다음에 해, 묘, 미, 신자진, 이렇게 다 가면, 자, 우리가 그 12운성을 애울 때도 이렇게 애우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경득세죠, 사실은 여기서. 사에서 경이 득세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뭐냐면, 유에서 금기를 이루고, 그죠? 축에서 인묘 과정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묘 과정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서 신이 득세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인에서는 병화, 오에서는 정화, 그죠? 해에서는 갑, 묘에서는 을, 신에서는 임, 자에서는 개.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뭐가 되느냐, 뭐 각 계절을 열어주고 첫 단추로서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갑병경임이란 말이죠. 갑병경임이 결국은 뭐냐면 서로가 경이 태어났다 사라짐과 동시에 축이 닫히면서 갑이 열린 것이잖아요. 그죠? 그죠? 인이 사라지면서 병화가 이렇게 인에서 장생했다 사라지면서 임이 발생을 하고,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갑병 경임은 결국 뭐냐면은 현실에 없는 조건적인 거나 그 현상이나 어떤 첫 단추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 오행적 대세를 열어주는 단추로서 쓴다는 거죠. 지상에서 펼쳐진 실제적 기운은 뭐냐면 은간들이단 말이죠. 은간들. 을정신계.
이것이 지상에서 펼쳐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현상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들은 모두 은간에서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은 모두 갑병경임의 양간에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죠? 이것이 지상에 뿌려놓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8단계로서 딱 끝이 난단 말이죠. 8단계로서 요때 드러나고 요때 사라지는데, 신금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죠? 지상의 그 기운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기운이 여기서부터 인묘까지예요, 실제로는. 인묘까지, 신금의 기운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묘에 의하여 결국 유를 충동제시킬 때, 그죠? 결국 형제를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은간들은 그 세력이 들고 나는 모양을 보면 양간하고 완전히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양간은 결국 그 자연 주기 속에서 이제 뻔한 운동성을 딱 그대로 지상에 어떤 그 기만을 뿌려놓는 거고, 질이 일어나는 것은 은간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팔자에 병일주가 있는데, 경을 갖다가 재성으로 쓰는 사람, 경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 주기가 아주 일정하게 요렇게 도표를 그리셨단 말이죠. 사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유에서, 그 다음에 축에서, 요렇게 이제 그 어떤 성세의 과정이 정확하게 도표가 그려진다면, 신금은 안 그래요. 이게 신금은 이렇게 간단 말이죠. 붙어 있을 때는 끝까지 붙어 있다가 세력만 얻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돈을 버는 형태도 보면 재성을 확 벌어들이는 거 보면은 은간을 재성으로 쓸 때 확 땡겨 놓는단 말이죠. 원래.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운동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가져오는 이것들 있죠. 요것들이 결국 합에 의하여 이곳으로 갈 때 맹목적으로 사실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가 유를 만나서 가는 것, 인이 오를 만나서 가는 것, 해가 묘를 만나서 가는 것, 신이 자를 만나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 그 글자의 마지막 쇠퇴, 결국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회복이 안 됨. 그래서 그 뭐냐면 끝없이 유금을 만들어주는 목적을 이루다가 어느 날 유금의 모양을 이루거나 이 자오묘의 모양을 이룬 뒤에는 이게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잘 보라니까요. 이렇게 합에 의해 끄달려 있는 모양 있죠. 계유일주에 뭐 사다. 그죠? 그럼 사중의 무토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장생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가 유를 밀어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있죠. 대부분 다 이혼이나 사별이나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의 확실한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은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변을 보면 그런 건 많아요, 실제적으로. 무조건 보세요. 이 인호가 움직이는 과정에 의해서 무엇이 결국은 이것의 희생을 통하여 이것의 번창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병화일주가 있는데 유를 재성으로 썼다. 그러면 사가 있어서 이렇게 쫙 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득세라는 구간이 오잖아요. 그죠? 유금이 득세라는 구간이 오면 반드시 비견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자면 동정업종이나 경쟁 상대에 있던 업종이 하나 쓰러지면서 나의 활동 무대나 재력의 그 시장이 넓어졌다. 이게 자연운동이라는 거죠, 그냥. 자연운동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합의 운동이다. 유는 축에서 안 죽어요. 오는 술에서 안 죽고, 묘는 미에서 안 죽고, 잔시에서 안 죽는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묘제할 때 이렇게 묘를 썼지만 결국은 포장을 위한 것이죠. 포장을 위한 것. 신금을 끌어안아서 인묘진을 버티게 해주는 중요한 자리로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축에서 신금을 포장을 잘 해준 다음에, 그래서 축 중에 신금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축 중에 신금이 들어가면서 인묘진을 진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살을 볼 때 신금을 다시 넘겨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신사회가 성공을 했으면 너한테 공짜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살띠들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12신사라고도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것을 더욱 세분화시킨 게 뭐냐? 이 과정을 더욱 더 예민하게 세분화시킨 것이 결국은 12운성이잖아요. 그죠? 12운성. 그래서, 요 운동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본 게 이거예요. 기해일주의 묘월들. 이거는 꼭 자식이 자라면 부인이 죽는다니까요. 예, 남자한테 있어서 이게 관이 자식인데, 이건 정제잖아요. 그죠? 정제가 묘한테 기운을 계속 실어주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인들이 다 죽는다니까요. 아니면 이혼하거나. 계속 만나 계속 죽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관찰을 많이 해보세요.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들을 다른 것들도 다 맞춰가지고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자연 운동이 원래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삼합의 운동성을 가지고 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뭐냐면, 신에서 아까 진에서 수기를 천상에 들어올린 다음에 신에서 이루었죠. 이룬 다음에 자수에서 뜻을 이룬 다음에 자가 허물어지면서 진에 가서야 다시 분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전부 뭐냐면 삼합의 운동성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호술이 인간의 영역권을 만들어줬다가 없애주고 신자진이 귀신의 세계를 열었다 닫아주고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만상이 그걸 하는데 결국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확장이 막 되면 이렇게 양권역과 음권역이 있으면 양권역에서 부를 자꾸 축적을 하면 음권역의 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세상의 뜻을 털어버리고 하면 음권역에 자꾸만 재물이 쌓여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버린 것 같은데 이면에 가면 여기는 털어먹은 거라. 그래서 앞과 뒤를 표리는 결국 두 몸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형태만 바꾸어서 쓰는 것이니까 이쪽 티 나오면 이 덩어리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걸로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자꾸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의 궤도로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양과 음의 그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세상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일들은 주기가 있다 이거죠. 주기. 주기표를 내가 그려갖고 왔는데 자 예를 들어 사유축에서 자 양간이 발생했다. 이 경금이 결국 내한테서 편관으로서 작용을 했다 하면은 결국 뭐예요? 요거에 유축으로 가면서 4일, 4일,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꼭 개인적인 운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공동으로 걸린 운명적인 사건, 같이 법원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건의 발생이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사유축으로 가면서 그것이, 요게 1일차면 여기 5일차, 그죠? 9일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사건이 터졌노 물어봐가지고 사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요 주기를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음간은 뭐냐면 음간은 예를 들어 이렇게 유에서 발생을 했다. 그럼 여기서는 정화 발생이단 말이죠. 정화에 의하여 우리가 사라지고 드러나고의 발생인데 요게 1 같으면 축에서 그죠? 5일째가 되고 다시 한 주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유축 다시 4가 오면 여기 9 다음에 13
그죠? 축 17. 요 주기에서 다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 그거는 팔자 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무슨 문제가 언제 생겼다. 그럼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아, 음날에 태어나면은 5, 9, 13, 17주기로서 일의 형태가 벌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양간은 4사로서 단순하게 끝이 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단순한 문제 같다. 내일 모레 되면 해결된다. 맞잖아요. 왜? 그 인옷을 일났다가 신자진이 그때 일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되잖아요. 소송이 걸리면 보통 10몇 개월씩 간다. 그러면 요 주기대로 얘기를 하면 거의 그대로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그 해보면 한 80% 이상 맞아요, 이게. 특히 이제 공동으로 걸린 운명적 사건들 있죠. 요 주기를 그대로 적어준다는 거죠. 제일 큰 건 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 이것도 하나의 다 생명이다 이거죠. 지금 어떤 그죠. 이게 뭐 어떤 사건으로 났는지, 사실은 뭐 시비 구설로 난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뭐 분쟁으로 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물로 봐가지고, 생명체로 봐가지고, 이것이 죽어가는 거. 예를 들어 감기다. 이것이 발생함으로써 어느 날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아, 요 주기에 요게 걸렸으므로, 결국은 뭘로 보느냐면, 이것이 드러났으면 사라지는 과정이 생명 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따지면 감기가 요때 발생을 했는데 요때 가면 앞으로 17일 뒤에 한다. 그럼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 2주가 걸린다. 누가 그래. 근데 감기에 걸려갖고 가만 냅두면 보통 보름이면 없어지고, 약 먹으면 반달이면 된다, 이거라. 그래서 그것도 주기를 주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음양 운동을 가지고 따져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 주기가 굉장히 잘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합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기로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써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훼손인자들은 주로 합이 일어나는 것 이후에, 그죠? 합은 결국 충에 의하여 반대 글자가 움직이도록 한 다음에 합에 의하여 땡겨와서 다음 글자로 생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전부 팔자풀이 할 때 충하는데 이게 해석을 짜놓으면 막 충도 있고 막 합도 막 걸렸다. 고민할 거 없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이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다음 글자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다. 술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술련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뭐 충이 되고 뭐고 간에 해를 만들어주기 위해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답은 해에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주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과정. 결국 뭐냐면은, 우리 천하초동 보면 아셨겠지만은 술생해하고 해생자하고 자생축하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토생금하고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그 큰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별로 그렇게 떨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식신 만들어주기 위해 혼란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주기 방법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육합적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해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안 해보고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자가 이렇게 쭉 봤는데 아 이놈 죽고 이놈 살고 이놈 죽고 이놈 살고 이런 것들이 쭉 보이면 대충 그 형태가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자 내에 들었을 때는 이럴 것이고 팔자 내에 없으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장간 속에 진중에 을이 있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감안하면, 이게 병일주다. 그럼 진중에 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을유년이 왔다. 그러면 요놈이 튀어나와서 주인공으로 한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간에서 뿌려놓는 기운들이 을이 드러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주인공처럼 움직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일주가 예를 들어 진이 있었는데 을유년을 만났다. 이러면 골 아픈 일이
인성으로서 돈 묶이거나 활동력의 제약이 무조건 따랐다. 이래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일주가 병술년을 만났다. 그죠? 근데 안에 여기, 여기 이제 팔자내에 이 병화의 인자가 지장간에 있었다면 그 병화에 와서 급제적 희생도 동시에 따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들을 보면은 제가 몇 가지를 실제적으로 그 합에 의해서 이혼한 팔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한번 연구 과제로서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해볼게요. 이게 갑인,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개유, 갑인, 요가 여잔데 병인대운 중 병인대운의 대운 수능 국어에 이모년의 이혼, 이혼. 예. 그러니까 사가 결국은 뭐냐면 요 지지에 있는 이 글자들이 결국 뭐냐면 관성이 어떻게 세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일종의 이 지지 자체를 환경으로 보라는 거죠. 이 자체에서. 그 다음에 이민생인데 을사, 개유, 갑인. 여기도 여자고 신축대운 중 신사년에 여기 아마 인대운에서 축으로 넘어왔던가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이때 40세에 남자하고 그냥 애만 놓고 결혼 안 하고 헤어진 경우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비슷한 예들을 가져온 거죠. 이제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여러 개로 해보시라고 가져온 건데, 갑진, 개유, 개축. 여기도 병인대운 중에 정축년 34세의 이혼. 그 다음에 개묘, 개해, 정묘, 경자. 요것도 정묘대운 중에 신사년 39세의 이혼. 사별. 이때는 사별이었죠. 뭐 좋아서 붙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명조는 지금 안 적어왔는데, 그래서 합들은 팔자들을 잘 보면 결국은 뭐냐면 저런 우리 장생지가 저 좌우묘유를 밀어주는 형태들이 보면 뭔가의 희생이 반드시 딱 저런 식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떤 기준점이 좀 설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도 뭐 이래가지고 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